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일에서 임신했을 때 알아두면 좋은 단어, 그리고 정책들을 가져와 봤어요. 2024년 7월 기준으로 제작된 영상이고, 주로 공보험 위주로 제작이 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독일에서도 임신은 총 3단계로 나눕니다. Erstes Trimester, Zweites Trimester, Drittes Trimester. 자, 그럼 임신 초기 Erstes Trimester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일단 확인을 해야겠죠.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Schwangerschaftstest, 임신 테스트기가 필요합니다. 보통 드로게리나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만약 계획 임신이시라면 아마존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 개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생각보다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병원은 보통 8주 후에 가게 되는데요. 독일에서 임산부에게 추천하는 비타민은 총 4가지인데요. 이 4가지를 약국에서 구매하셨을 경우에 영수증을 잘 챙겨 놓으셨다가 공보험이실 경우에는 그거를 보험회사에 청구하실 수 있고요. 다만 페미 비용이나 오토몰 같은 종합 비타민의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확인을 한 후에는 산부인과에 가야겠죠. 먼저 원래 다니시던 병원이 있는 경우에 그 병원으로 연락하시면 되고, 없으신 경우에는 새로운 의사를 찾아야 하는데요. 독일에서 임신부의 진료는 공보험의 경우 분기별로 지불이 됩니다. 그 말은 즉 제가 1월 5일에 진료를 보고 4주가 지나서 2월 5일에 진료를 봐야 하는데 다른 병원에 가고 싶다 했을 때 그 다른 병원에서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분기가 지나지 않아서 정산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산부인과를 고르셨으면 전화해서 예약을 해야 되는데요. 병원에서 물어보는 건들 마지막 생리의 첫째 날입니다. Wann ist der erste Tag der letzten Regel? 독일에서의 진료는 보통 8주가 지나야지 첫 진료를 봐주기 때문에 미리 적어놓으신 후에 전화를 걸면 당황하지 않고 대답하기 쉽겠죠. 또한 독일은 특이사항이 없는 한 36주까지는 4주 간격으로 진료를 보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첫 진료 후 임신이 확인이 되면 이 무차파스를 받게 됩니다. 산모수첩이죠. 산모수첩 안에는 임신부의 주소 및 생년월일, 혈액형 및 면역 관련 기본 피검사 결과와 문진 결과를 적게 되는데요. 병원에서 문진하면서 물어보는 것은 주로 가족력, 본인 병력, 정신과 관련된 병력, 현재 사회적, 경제적 상황 및 이전 임신력입니다. 이거를 토대로 고위험군 산모인지 아닌지를 확정을 하고요. 마지막 생리의 첫째 날과 생리 주기를 토대로 출산 예정일, errechneter Entbindungstermin이 정해집니다. 독일에서 현재 법적으로 허용된 보통의 임신 과정에서의 초음파 검진은 딱 3번입니다. 임신 총 9개월 동안 3번을 보는데 이를 정확하게 지키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어떤 선생님들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매번 검진 때마다 초음파를 봐주실 수도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차 기형아 검사가 있는데요. 이거를 보통 Frühe Fehlbildungsdiagnostik이라고 합니다. 이 검사에서 나χν트란스파렌츠 목투명대를 일단 검사를 하고요. 아이 콧대가 있는지 보고 하는데요. 한국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을 아직 고르지 못하셨다면 이 Frühe Fehlbildungsdiagnostik이 가능한 병원을 고르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독일에서 있는 모든 산부인과가 이 검사가 가능한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정해진 의사가 없다면 선별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고르시고, 선별검사가 가능한 병원은 보통 3D 사진이나 이런 게 가능한 초음파 기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초음파 사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주치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조금 낡아서 3D나 선별검사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소견서를 써주셔서 다른 병원에서 이 검사들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1차 기형아 검사는 고위험군 산모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 선생님께서 소견서를 써서 전원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보험 처리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저위험군이고 의사 선생님께서 추천하지 않는데 산모가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임신 초기에 필요한 단어들을 조금 모아봤는데요. 엠브리오, 배아, 수정 후 9주까지의 아이를 얘기를 하고요. fetus, 태아, 9주 이후부터
는 태아라고 하죠. 태반 같은 경우는 Mutterkuchen 혹은 Plazenta라고 하고요. SSW, Schwangerschaftswoche, 임신 주수인데 보통 저렇게 줄여서 씁니다. 양수는 Fruchtwasser, 탯줄은 Nabelschnur. 그리고 Schwangerschaftsübelkeit, 입덧, Müdigkeit, 피곤함, Schwindel, 어지러움, Blutung, 하열, Erbrechen 혹은 übergeben, 토하는 거, Dehnungsstreifen, Tinnsal, Verstopfung, 변비. 요 단어들을 알고 계시면은 병원에 가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다 라고 말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임신 중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utterschutzgesetz, 모성보호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임신 12주 이후에 1차 기형아 검사를 한 후에 직장 상사에게만 임신 사실을 조심스럽게 알렸는데요. 독일에는 한국과 같이 초기에 주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보통 안정기가 지난 후에 많이들 알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 직장 상사에게 알리는 것과 회사에 알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재직 중이시라면 인사과에 반드시 알리셔야지 이 모성보호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인사과에 알릴 때는 Mutterpass 혹은 Zeugnis über den mutmaßlichen Entbindungstermin이 필요합니다. 임신 중에는 추가 근무, 야간 근무 등이 금지가 되고 언제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거는 회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적용이 되고요. 반드시 인사과와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12주가 지나면 이제 입덧도 많이 지나고 슬슬 분만 관련된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독일에서는 보통 진차라는 병원에서 분만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아이를 종합병원에서 낳을 건지 분만센터에서 낳을 건지 아니면 가정분만을 원하는지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종합병원의 경우에 의사가 상주에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가 좋고 여가 혹은 전치태반 등의 제왕절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조건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의 경우 임신 12주가 지나면 분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부분 30주에서 36주 사이에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예약을 잡아줍니다. 요 등록 관련해서는 한 번 더 후반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예약을 미리 하셔야지 조금 기다려볼까 하는 사이에 예약이 꽉 찰 수가 있으니까 임신 중기가 시작되자마자 예약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임신 기간 내에 별 이벤트가 없고 자연주의 출산을 원하시는 경우 이 분만센터에서 분만도 가능합니다. 이 분만센터의 경우는 의사가 반드시 상주에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근처 종합병원으로 전원이 됩니다. 가정 분만의 경우 이를 도와주는 힙아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역시 12주가 지나고 가정 분만을 진행하는 힙아메를 찾아서 예약을 해야 하는데 보통 힙아메들은 지역별로 나눠서 산모를 관리하기 때문에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힙암은 앞에서 벌써 이미 조금 언급을 했는데요. 이 힙암에는 독일 출산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들다라는 힙과 유모라는 아무가 만나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신생아를 드는 유모, 즉 산파를 뜻합니다. 종종 산부인과 의사보다 더 출산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요. 산전 검사부터 분만, 산후조리, 아이 이유식까지 담당하는 분들입니다. 종합병원에서 출산하는 경우는 대부분 산전 검사 및 산후조리 하시는 분과 분만하시는 분이 다르지만 이 가정분만이나 분만센터를 고르신 분은 한 분이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합니다. 공보암의 경우 힙암의 면접은 딱 한 번만 보험 처리가 되고 만약에 여러 명을 만나고 싶다면 나머지 힙암의 면접 시간은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총 26명에게 메일을 보냈었는데요. 딱 한 분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뭐 이런 고민은 없었습니다. 임신 중기에는 한국과 똑같이 이 Fine Diagnostic 정밀 초음파를 보는데요. 보통 이때 두 번째 초음파 검사가 진행됩니다. 한국과 똑같은 검사를 진행하지만 한국만큼 오래 보지는 않고요. 이 Fine Diagnostic 같은 경우도 일반 주치의 선생님이 봐주시는 것과 전원을 가서 1차 기형아 검사 본 것처럼 2차 기형아 검사를 함께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기에 필요한 단어들인데요. Placenta previa, 전치태반, 다운신드롬, 다운증후군, Fehlgeburt 혹은 Abort, 유산, Gebärmutterhals, 자궁경부, Mutterbänder, 자궁인대, Schwangerschaftsdiabetes, 임신 당뇨병, Sodbrennen, 속쓰림, Vergesslichkeit, 건망증, Wadenkrampf, 종아리 경련, Ausfluss, 분비물, Schwellung, 부종, Blähung,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Deutsch, das wird schon!